자, 민감한 이슈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관심은 총선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 이론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선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당 안팎에서 관련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나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100% 윤석열 당으로 사당으로 만들었고 공천권도 100%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시스템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가 말이 그렇지 속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제 100%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100%? 왜 당이 하나도 바뀌지 않느냐? 네. 그거는 당의 모든 사람, 당 지도부든 윤핵관들이든 예. 전부 다 그러면 공천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역대 그 집권 여당의 그 총선에 임하는 자세의 면에서 볼 때 예. 지금 그 국힘당의 그 지도부가 조금 느슨한 것이 아니냐. 또 인재 발굴이 그 상당히 지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로는 절대 그 허상이 아니고 실체가 충분한 겁니다. 지금 그 당내에서 그 이 건전한 그 비판도 묵살이 되거나 또 격언시되고 있고 지금 그 이 시중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 행태가 네. 박근혜 정부의 그것을 전면 닮아갔다 하고 있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00%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하니까 공천받는 사람이 전부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최근 일련의 발언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천 협박이 시작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유승민 의원 발언이 굉장히 좀 거칠게 발언하신 거칠었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신 어떤 우려사항 같은 것도 저는 잘 이해는 좀 됩니다만은 표현 자체가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김이 공천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모든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뭐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00%윤 대통령이 다 공천을 한다. 예. 사실 그러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 혼자의 역량을 그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게다가 공천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다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 예. 기본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뜨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당내 여러 가지 입김들, 그다음에 인사들의 구성,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천이 되는 것이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절차와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100% 다 이렇게 공천합시다 해서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것 자체로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좀 과도하게 이런 우려사항들을 좀 비판하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보셨는데요. 저는 이미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당대회부터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의 총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서 세웠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부터 해서 모든 지도부들이 다 윤핵관으로 채워진 거는 그런 유승민 의원의 말이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보는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철규 뭐 사무총장 얘기도 부적절했죠. 배에서 내리라. 네. 이게 각계 헌법기관의 의원들에게 할 말입니까? 공천이 줄 세우고 이런 것은 뭐 어디 이 전제주의적 그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보도가 좀 최근에 됐지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당시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던 강신업 당시 당대표에 출마했던 지인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출마를 좀 막아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녹취가 공개가 됐죠. 보도에. 근데 그때 어떤 얘기하냐면 녹취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의가 이번에는 당대표 최고위원이고 부의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부의 얼굴로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강신업 당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그분을 좀 안 나오게끔 설득해라. 이렇게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나섭니다. 이미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걸 보면 이미 당무기획까지 했던 것이고요.
공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녹취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말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눌러서 팩트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유승민 의원의 말을 국민의힘이 들으면 내년 수도권 그 선거에서 좀 잘 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의 100% 공천권 행사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셨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셨는데 자 심평 변호사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자 뭐 대통령실도 본인도 멘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때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분인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즉 건강한 비판이 묵살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유를 들었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 실제로 이제 이준석 예. 전 대표가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양도구역이라는 표현이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가 나오게 되는 중요한 뭐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개개인의 말이 통제되는 방식이 사실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철규 사무총장께서도 뭐 이제 배에서 탈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당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비난 그리고 어떤 인신공격성 비난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것은 당내 뭐 건전한 비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거는 건전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확보돼야 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준석 대표의 사례 때문이라도 말하는 것에 좀 조심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지금은 최고위원의 어떤 징계 중인 상황이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도 뭐 4.3 추모식에 대한 어떤 비판들, 그다음 5.18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구설에 좀 오르면서 이렇게 업무를 중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당내에 확실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당내에 대한 비판이든 아니면 어떤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위축이 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게다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사례까지 있다 보니까 다들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향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가지고 뭐 당신은 절대 이렇게 하면 공천이 안 돼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확실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 수도권 포함해서 4구 지역 당협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는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조금 미뤄지나요? 내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발표가 있고 내일. 나머지 그 4구 당협 가운데서 일부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공모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좀 지원자가 적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그러니까 각 4구 당협별로 제가 알기로 뭐 많게는 5명, 6명 이상이 됐던 지역들이 있고 뭐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선거 치르는 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당협 차원의 관리들이 지역 관리들이 잘 안 된 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총선에서 적임자로 뛸 만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중앙특위 위원장으로 그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숫자만 비워놨다고 해서 거기 사람만 채워넣기 위한 발표는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일부를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좀 공모를 받아서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또 발표를 하는 이런 형식이다는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중앙 정치하고 조금 거리를 뒀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좀 기재기를 켜고 있고요. 권영세 의원도 이제 여의도에 복귀할 예정인데 두 분의 공통점이 수도권의 4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무게감으로 따졌을 때는 역할이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 뭐 윤핵관으로 채워진 당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윤핵관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거기에 속했는지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종의 거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권영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에서 나름 무게감 있고 간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차출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들, 물론 민주당도 새겨야 될 부분이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 안에서만 본인들끼리만 우리들끼리 잘하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정말 이런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을 내놓으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거야라고 예.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다 보고 있고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참신하지 않은 인물들을 가지고 좀 내놓는 것들이 뭐 이건 어떤 분위기 전환이나 수도권의 어떤 좀 위기론을 뭐 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 문법적이지 않느냐라는 예. 차원에서는 차라리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들이 수도권 부분들을 또 뭐 반전시킬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 자체가 혁신돼야 됩니다. 국민의힘도요. 윤석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그냥 뭐 집권 여당의 어떤 자율성이 없는 그냥 따라가는 거수기의 당으로서는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누구를 내놔도 뭐 수도권에 대해서 위기론을 탈출하기가 힘들 예. 것이다. 그래 보고 참신한 있습니다.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더 그게 훨씬 좋겠다. 나을 거라고 예. 민주당에서도 올드보이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힘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우리 안에서 뭐 누가 더 뭔가 중량감이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뭔가 시대 전환과 어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수요에 맞게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수도권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참신한 인물을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이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